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빠킴입니다. 자, 오늘은 스티브를 준비해왔는데요. 스티브의 기술 중에서도 퀵쿡이라는 기술을 어떻게 쓰면 될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퀵쿡의 프레임은 13프레임이고 베리어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상대의 카운터를 낼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고, 스티브의 주력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맞추냐 못 맞추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퀵쿡 카운터를 어떤 식으로 맞추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스티브 대 스티브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 영상에서는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퀵쿡을 때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가 퀵턴 펀치 이후에 퀵쿡 카운터를 맞습니다. 이 카운터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라운드에서 두 번의 상황이 나오는데 이 퀵쿡은 그냥 얻어걸린 퀵쿡이죠. 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긴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를 일단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영상, 첫 번째 라운드에서 퀵쿡이 카운터가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퀵턴 펀치를 했죠? 퀵턴 펀치가 가드가 됐을 때 어느 정도 가드백 때문에 거리가 벌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제자리에서 기술을 쓰게 되면 상대의 백대시 소닉팡이나 딜레이 캐치에 당할 위험이 있죠. 그래서 저는 상대가 제자리에서 공격을 안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대시를 해서 퀵쿡을 심습니다. 때마침 상대가 백대시 퀵쿡을 했기 때문에 퀵쿡이 카운터가 났죠. 가드백을 이용한 것, 그리고 프레임이 제가 유리했다는 것을 이용해서 대시 퀵쿡 압박을 했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들어간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1타 이후에 퀵쿡을 심는데 카운터가 납니다. 이 경우는 어떤 이야기냐면 스티브가 기상 이글크로우,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인데 기상 왼손이 나오고 2타가 쓸지 안 쓸지 본인이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2타 안 나왔네 싶을 때 내밀다가 역으로 카운터가 난 모습이에요. 이럴 때는 오히려 재빠르게 1타를 막자마자 내밀어 줬어야 됐는데 그러면 2타의 위험 때문에 내밀지 못하다가 망설이다가 카운터가 난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상황에서 퀵턴 펀치 이후에 대시 퀵쿡을 맞춰줬죠. 저는 그 근거를 토대로 상대가 또다시 한번 백대시에서 내밀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퀵쿡 타이밍이 나오면서 카운터를 내줬죠. 이때 저는 한 가지 판단을 합니다. 상대가 마이너스 프레임인 상황에서 백대시에서 기술을 내미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내가 유리할 때 무서워하지 않고 대시를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게 바로 지금의 퀵쿡이죠. 자, 제가 일어나 있습니다. 상대는 누워있죠. 이러한 도중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프레임에 대한 요소는 굉장히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득 프레임인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프레임에 이해를 하고 대시를 했죠. 그리고 퀵쿡을 내밀었는데 상대는 일어나서 바로 퀵쿡해도 모자를 판에 백대시를 했고 그 뒤에 내밀다가 카운터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인간 파이가 첫 번째 라운드 때 됐죠. 자, 그리고 체력이 유리한 상황에서는 스티브는 갉아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갉아먹기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라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지금도 어퍼를 했죠. 어퍼 이후에 마이너스 프레임입니다. 상대는 여기서 바로 퀵쿡을 했다면 제가 카운터를 맞았겠지만 역시나 백대시에서 내밀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대시 퀵쿡을 합니다. 카운터가 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가 어떤 심리전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첫 번째 세트 정도는 정말 손쉽게 따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후에야 계속해서 돌고 도는 심리전이지만 이런 식으로 상대를 파악해주고 퀵쿡을 카운터 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상황에서도 한번 나올 텐데요. 퀵턴 펀치를 할 겁니다.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퀵턴 펀치를 하죠. 조만간 여기서 나옵니다. 나왔죠. 그럼 저는 두 번을 똑같은 상황으로 카운터를 내줬고 마지막 상황이 상대가 레이지기 때문에 그냥 하단이나 중단을 긁어도 됐었지만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카운터가 났죠.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방법은 상대가 어떤 움직임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맞춰서
퀵쿡을 카운터를 내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캐릭터는 카제아인데요. 카제아라는 캐릭터 자체가 원래 웨이브를 들어와서 좌종, 나락을 걸 때 퀵쿡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다만 초풍을 잘 쓰게 되면은 퀵쿡이 먼저 씹히는 경우가 있겠죠. 녹화하잖아. 하지만 이제 퀵쿡 같은 경우에는 초풍을 씹고 오히려 들어갈 때도 많기 때문에 저는 베리어 퀵쿡을 쓰는 타이밍을 한번 골랐을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는 뭐냐면 상대가 섬광을 했죠. 이 상황에서 3타를 쓰면 저는 졌어요. 하지만 상대가 여기서 원원 다음에 뭐 횡신 초풍이라거나 뭐 아니면 다시 원잽이라거나 기원건이라거나 그런 판단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퀵쿡을 내밀었는데 초풍을 했기 때문에 카운터가 났죠. 이거는 프레임에 대한 이해로 때려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리어 퀵쿡을 많이 깔죠. 오다 맞아라, 오다 맞아라, 오다 맞아라, 오다 맞아라. 근데 오다 맞았죠. 카제아가 기본적으로 퀵쿡을 파괴하려면 암세축이라는 바닥에 눕는 기술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기술은 정통파 풍신류들은 자존심을, 저 기술이에요, 저 기술 자존심이 상해하기 때문에 잘 안쓰고 퍼치게 되면 드라고닉이나 소닉팡에 맞게 되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면서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퀵쿡 2타 이후에 퀵쿡을 심죠. 이 부분은 퀵쿡 2타 다음에 퀵쿡을 심으면 상대가 아무 움직임도 아무 기술도 내밀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카운터가 나요. 그래서 한번 심어둔 모습이었고,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원투를 맞았죠. 이 상황에 제가 퀵쿡을 내밀면 기원권이고 뭐고 다 맞아요. 근데 제가 퀵쿡을 썼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통 이 벽에 몰렸을 때 빠져나가기 위한 그림으로 카제아들이 좌종, 나락, 퇴세, 웨이브 이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걸 끊어주기 위한 퀵쿡이었습니다만 실패를 한 모습이었어요. 어떤 상황에 썼는지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못 맞췄지만 위협적일 수 있어요. 저렇게 되면 상대가 제자리에서 공격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저는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면 되기 때문에 또 들어오자마자 퀵쿡을 한번 심어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심어두면 상대가 이렇게 오다 맞아요. 카제아가 기본적으로 스탠딩 자세에서 좀 하이킥에 약한 캐릭터다 보니까 이 캐릭터도 여기서도 가드 해주고 좀 타이밍을 꼬아서 킥쿡을 해봤습니다만 안 통했죠. 베리어 킥쿡, 대시 킥쿡, 저걸 이글크로우로 때렸는데 잘 안 됐어요. 지금 보면은 이 카운터도 원잽을 맞고 나서 제가 상대가 이제 기원권, 초풍 뭐 이런 거 하면은 제가 지는데, 역시나 상대가 조금 움직였다거나 혹은 느린 기술을 쓰면 카운터를 낼 준비를 하고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리어를 깔았죠. 그래서 맞추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좀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심어두면 상대가 결국 정석적인 프레임 싸움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틈 사이에 제가 횡신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가드를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여튼을 때려보려고 했습니다만 안됐고, 계속해서 보면은 웨이브 해가지고 마신건을 많이 심죠. 그 타이밍에 똑같이 킥쿡을 했다면 카운터가 났을 거예요. 또 한번 킥쿡을 심어놨기 때문에 못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이에요. 제가 킥쿡을 2타를 맞춰놓고 킥쿡 카운터를 심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가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걸 토대로 저는 대시해서 바로 이지선다를 겁니다. 이 상황 아까도 나왔죠?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상황. 저는 유리합니다. 일어서 있기 때문에, 상대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킥쿡을 제가 내민다면 상대는 내밀 수가 없죠. 덕분에 들어갑니다. 프레임에 대한 이해,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스티브를 잘하는 가장 큰 방법이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무난하게 마무리가 아마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죠. 자, 다음 영상으로는 리차오랑과의 상대입니다. 먼저 리차오랑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리차오랑은 마이너스 프레임에 뭐 한 마이너스 3, 4프레임에 실버 로우를 많이 깔아요. 상단 회피 기술이고 퀵쿡을 피하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주의를 하면서 흘리기 그리고 기원권을 좀 심어둡니다. 일단 퀵훅을 심죠. 퀵훅은 들어올 때는 또 한 번씩 저렇게 내밀어주면 리차오랑 입장에서 슬라이딩 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 기원권을 카운터를 내주는 게 이제 리차오랑을 상대하는 스티브의 방법이죠. 오늘의 영상은 퀵훅에 좀 초점을 많이 두긴 했습니다만 리차오랑을 상대할 때는 기원권을 좀 써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냥 퀵훅 심었는데 안 통했죠. 방금 습관을 하나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왼발 마이너스 프레임이죠. 그리고 실버로우를 깝니다. 이거 조금만 늦으면 퀵훅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상단의 피지만 조금 늦게 쓸 걸 예측하고 제가 이후에 똑같은 상황에 퀵훅을 카운터를 냅니다. 기술에 대한 이해죠. 이렇게 이후에 플리기를 계속 심죠. 왜냐면 상대는 실버로우를 많이 쓰니까. 실버로우 나올까봐 앉았다 일어나고, 또 실버로우 나올까봐 앉았다 일어납니다. 또 실버로우 쓸까봐 앉았다 일어나죠. 그게 결국 흘려지기가 완벽하게 됐고요. 저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주면 리차오랑은 대시에서 압박을 하거나 슬라이딩 스텝을 밟아야 돼. 그럼 기원권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킥쿡, 또 킥쿡. 유리한 상황에서 킥쿡을 많이 심죠. 베리어 킥쿡. 이러면 앉아서 들어올 거 알고 기원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스티브는 아까랑 똑같은 상황, 움직이지 말라고 킥쿡을 심었죠. 카즈야 때랑 똑같습니다. 일어난 타이밍이죠. 이 상황에 다들 잘 맞아요. 봤죠? 일어나는 상황, 난 일어서 있고 상대는 일어나는 상황. 이때 킥쿡이 진짜 잘 노려집니다. 특히나 초보들한테 좀 잘 먹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초보들은 좀 급해가지고 고수들도 잘 통하는데 이번 라운드는 의미없게 그냥 제가 패배한 상황이고요. 일단 기원권 앉을 걸 예측하고 때려봤는데 안 들어갔고, 봤죠? 방금 봤죠? 아까 앞서 설명드린 상황. 왼발 이후에 실버로우를 조금이라도 늦게 쓰면은 상단의 피가 나오기 전에 카운터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가 어떤 기술을 쓰고 어떤 프레임에서 심리전을 거는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스티브가 정말 어려운 캐릭터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많이 알아야 이깁니다. 자, 해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티브 영상은 퀵쿡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스티브를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듯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많은 상황에 대한 빠른 판단이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상황에 대한 판단, 프레임에 대한 이해를 많이 좀 도움이 됐다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